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아마 오늘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KF21의 추가 발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방사청은 카이와 기존 20대의 양산 계약을 한 것에 이어서 추가로 20대의 KF21 전투기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거라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제가 별도로 이야기할 내용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작년에 1차 계약이 있을 때부터 올해인 2025년 중순쯤에 추가 계약이 있을 것이니 걱정을 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추가 계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추가 20대분에 대한 양산을 추진해도 좋다는 임시허가 같은 걸 이미 방사청이 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조만간 추가 계약이 이루어질 거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정식으로 추가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뭔가 제가 특별히 추가로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번 계약 금액은 카이와 1조 9,800억 그리고 한화와 5,600억의 2차 계약을 체결했고 1차 계약 때 이루어진 카이와 1조 9,610억 그리고 한화와 5,560억의 계약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데요. 이 정도 금액 변화면 거의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분만을 적용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1차 때와 거의 계약 금액 그대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원래는 1차 계약은 각 생산회사에서 사용한 개발비 등을 차감하기 위해서 상당히 비싸고 2차 계약 때부터 차츰 가격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계약은 1차 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이미 처음부터 양산 수량을 40대로 잡고 1차 계약 금액도 가격이 책정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한마디로 많은 분들이 1차 계약을 40대가 아닌 20대를 함으로써 KF21의 가격이 비싸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했지만 이미 1차 계약 때부터 가격을 40대를 기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것 말고는 이번 계약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하게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보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아니고요.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건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사출장치의 국산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다시금 무인전력 지휘함이라고 해서 무인기만을 탑재하는 새로운 4만톤급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추진하는 항공모함에서는 과거에 F-35B를 운용하려던 계획에서 벗어나서 아예 무인기만을 운용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수직이 착륙기인 F-35B가 아닌 무인전투기를 우리의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려면 당연히 수직이 착륙 기능이 없는 무인기를 위해서 강제 사출 장치를 우리 항공모함에 탑재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임대해 간다고 하죠. 폴란드는 우리나라로부터 사이드와인더 P형을 임대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자 아주 급하게 전력 증강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와의 FA-50 도입 사업도 아주 급하게 추진한 거라 FA-50을 위한 제대로 된 무장을 도입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 내에서도 FA-50에서 운용할 무장이 없어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폴란드 공군은 미국에서 사이드와인더의 가장 최신형 모델인 사이드와인더 X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당연히 이 물량이 정말로 도입이 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지금 폴란드의 FA-50은 아무런 무장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물론 폴란드 공군에서도 F-16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고 이 F-16에서 사이드와인더를 운용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그 미사일들은 말 그대로 F-16용이기 때문에 그걸 FA-50에서 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임대가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로부터 임대하는 미사일은 사이드와인더 P형으로 솔직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이드와인더 중에서도 가장 구식입니다. 이 미사일은 주로 이미 퇴역한 F4 팬텀 전투기나 F5 전투기에서 운용하던 것으로 이번에 임대해주는 것도 아마 팬텀 전투기에서 운용하던 물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렇다고 해도 사이드와인더 L형이나 M형도 아닌 P형이라니 말이죠. 이 미사일은 정말 구식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이번에 이란을 폭격하는데 미국이 사용한 GBU-57은 인공지진을 이용하는 무기이고 그러나 핵무기가 아닌 비핵무기이기 때문에 인공지진의 규모는 아주 작으며 그래서 만일 상대가 GBU-57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면 대비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럼 이번에 미국이 사용한 GBU-57의 특성을 이란이 파악해서 북한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말씀이 사실이죠. 이란이 이번에 사용된 GBU-57의 정보를 당연히 북한에도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GBU-57은 일회용 병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했는데요. 당연히 이번에 미국이 GBU-57을 사용함으로써 그 특성이 파악되어서 북한 등 미국의 적대국에게도 알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회용 병기라고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미국은 앞으로 김정은의 벙커를 공격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은 새로운 관통탄을 개발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은 B-21이라는 새로운 스텔스 폭격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새로운 폭격기를 위해서 NGP라는 새로운 관통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과감하게 GBU-57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합니다. 물론 이 새로운 관통탄은 B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B-21 폭격기를 위해서 GBU-57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졌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관통탄은 무게가 9.9톤으로 크기가 작아졌고 그 대신 정확도는 더 올라간 것으로 알고 다만 관통력이나 탑재되는 폭약의 양은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GBU-57의 정보가 폭로되어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이 GBU-57을 과감하게 사용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에 적용될 사출장치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 해군은 오래전부터 항공모함 건조를 추진했었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정식으로 사업화가 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항공모함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모함 사업을 중단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해군은 다시금 항공모함 사업을 살려내는데요. 문제는 그러나 여전히 항공모함을 도입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다시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군에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 유인전투기, 그러니까 F-35B의 도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항공모함을 무인기만을 탑재하는 무인기 전용 항공모함으로 만들기로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 만일 우리의 항공모함에서 무인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제 사출 장치와 그리고 강제 착함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결론은 만일 우리가 우리의 항공모함에서 수직이 착륙기인 F-35B를 운용한다면 사출 장치나 착함 장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인전투기는 수직이 착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인기를 강제로 사출해줄 사출 장치와 그리고 강제 착함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무인기 항공모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강제 사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연하지만 우리의 항공모함은 미국처럼 대형 항공모함도 아니고 그리고 원자력 항공모함도 아니기 때문에 기존 항공모함에서 많이 운용하는 증기식 사출 방식을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출 장치는 무조건 전자식 사출 장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전자식 사출 장치는 미국과 중국의 항공모함에 적용된 사출 장치뿐인데요. 그러나 당연히 우리가 중국의 사출 장치를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출 장치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에서 만든 포드급 항공모함의 사출 장치뿐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의 사출 장치는 우리의 항공모함에는 적합하지가 않은데요. 우선 이 사출 장치는 최대 45톤의 항공기까지 사출하는 사출 장치로 너무 시스템도 대형인데다가 사용하는 전기의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작 4만 톤급 항공모함인 우리의 항공모함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사출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비용을 사용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출 장치의 가격은 엄청나게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도 이 사출 장치를 도입하려다가 너무 가격이 비싸서 도입을 포기하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 사출 장치 말고는 대안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대안은 있습니다. 지금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 등에서도 이런 대형 사출 장치 말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항공모함에서 무인기를 사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규모가 작은 사출 장치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은 이 사출 장치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각 나라에서 개발하거나 아니면 계획상에만 존재하는 사출 장치이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이 사출 장치들을 도입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개발비를 이 회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출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없느냐라고 했을 때 대안이 있습니다. 당장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항공모함에 전자식 사출 장치를 탑재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아주 손쉽게 사출 장치를 개발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이 아주 손쉽게 사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중국이 독일로부터 자기 부상열차 기술을 도입해서 자신들의 나라에서 자기 부상열차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바로 이 자기 부상열차 기술을 바탕으로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해서 아예 모든 걸 처음부터 개발해야 해서 어마어마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하게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기 부상열차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자기 부상열차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이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기 부상열차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우리가 자기 부상열차를 개발하기 시작한 것도 상당히 오래되었더군요. 우리의 첫 자기 부상열차 시제 차량은 198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1991년에 첫 시제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에는 인천공항 자기 부상철도가 개통되었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걸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개통된 자기 부상열차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정도로 자기 부상열차에 우리 국민들은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얼마 전 기사를 보니 바로 인천공항 자기 부상철도를 관광용으로 전환한다는 기사가 나왔더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자기 부상열차 사업은 완전히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소한 우리나라에도 자기 부상열차를 만들 기술이 있다는 건 확실한데요. 그래서 그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항공모함용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의 항공모함에 적합한 전자식 사출 장치도 없기 때문에 국산화를 할 충분한 명분도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포드급에 탑재된 전자식 사출 장치는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4만 톤급 항공모함에 탑재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지금 각국의 각 회사들이 제안하고 있는 제한 모델들을 도입하자니 그건 그것대로 별도의 개발비를 우리가 지급해야 합니다. 차라리 외국 회사에게 개발비를 지급할 바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직접 개발하자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직접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인 2026년부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항공모함을 위한 국산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주장을 해왔던 바로 우리나라의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을 활용해서 국산 사출 장치를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무기에 대해서만 알았지 다른 분야는 잘 몰라서 정말 우리의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이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았을 줄은 몰랐고요. 이게 가능하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재 알려진 우리의 전자식 사출 장치의 능력은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려고 하는 무인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인 15톤 급이기 때문에 20톤급 사출 장치를 개발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미 일각에서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톤급인 우리 KF-21 전투기에 탑재를 고려해서 30톤급 사출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나라의 항공모함에서 KF-21은 고사하고 유인 전투기를 운용할 계획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굳이 KF-21을 운용할 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도 있지만, 분명한 건 굳이 KF-21이 아니라고 해도 앞으로 무인 전투기의 능력이 높아지는 만큼 새롭게 개발되는 무인 전투기의 크기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도 20톤으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장 우리가 개발하는 무인기 중에 스텔스 무인 정찰기는 5톤급이고, 참고로 가오리 X2가 5톤급 무인기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개발하는 5,500파운드급 엔진을 장착하는데요. 바로 이 가오리 X2가 거의 그대로 스텔스 정찰기로 개발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개발되는 무인 전투기가 10,0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을 탑재하고 최대 이륙 중량이 15톤급인 것에 반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15,0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을 장착하게 만들어지는 스텔스 무인 공격기는 최대 이륙 중량이 20톤에 육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는 사출 장치의 최대 이륙 중량이 20톤인 건 분명 부족한 스펙인 게 사실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항공모함에서 스텔스 무인 공격기라도 운용하려면 당연히 최소한 우리의 사출 장치의 사출 능력은 25톤급은 되어야 한다고 저도 봅니다. 당연히 만약을 위해서 30톤으로 만들어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개발은 아직은 내년부터 개발을 한다고 하고, 이제 막 시작이라 정확한 정보가 나온 건 없어서 이보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의 자기 부상 열차 기술을 활용해서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한다고 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사출 장치 못지않게 개발이 어렵고 중요한 강제 착함 장치는 수입해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은 강제 착함 장치를 개발하기에는 사출 장치에 비해서는 우리가 가진 기술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건 수입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이탈리아에서 퇴역하는 경항공모함인 주세페 가리발디를 도입할 거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터키로부터 TB3 무인기 60대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 무인기를 운용할 경항공모함을 필요로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에게 경항공모함 건조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제가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안이 바로 기존 경항공모함 중에서 퇴역하는 항공모함을 도입해서 무인기 항공모함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무인기 항공모함 개념이 급속하게 퍼지자 대형 정규 항공모함을 운용하지 못하던 나라들도 무인기 항공모함의 도입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도네시아 말고도 많은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서 비용이 적게 드는 무인기 항공모함을 도입하려 할 거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마덱스에서 한화가 4만 톤급 항공모함을 선보인 것에 반해서 현대는 1만 톤대의 무인기 전용 경항공모함을 선보였고 이미 우리 해군은 4만 톤대의 항공모함을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에 현대가 제안하는 1만 톤대의 경항공모함은 도입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는 이 1만 톤대의 경항공모함을 무인기 항공모함을 원하는 해외의 다른 나라에 수출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실제로 무인기를 운용하는 소형 항공모함은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수출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야 한다고 저도 보고요. 그래서 이번 전자식 사출 장치를 우리가 직접 개발한다는 방안은 우리의 무인기 항공모함 수출에도 아주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각국이 원하는 무인기 항공모함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탑재하는 무인기도 다양할 것이며 그리고 항공모함 자체의 크기도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무인기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사출 장치의 규모도 각국이 원하는 항공모함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한다면 이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요구 조건에도 대응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자식 사출 장치를 개발하는 건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게 될 무인기 항공모함의 수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무인기 항공모함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전자식 사출 장치까지 개발한다고 하는 걸 보니 우리 해군이 이번에 얼마나 작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느껴지시나요? 결론은 해군은 이번에는 분명 항공모함을 어떻게든 확보하려 하고 있고 아마 이런 해군의 생각을 막을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는 이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대통령도 막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게도 국방비를 GDP 대비 5%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비록 5%까지는 안 된다고 해도 어떤 식으로든 국방비를 줄일 수는 없고 최소한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는 동안은 우리도 국방비를 확대하는 척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미국 정부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해서 항공모함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이번 대통령은 우리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무인기 항공모함을 중지시키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정말 우리나라 해군이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게 될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